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오히려 나무란다는 뜻이죠. 저는 이 적반하장이라는 단어를 이혼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아니, 몸으로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저와 시댁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선을 봐서 결혼한 케이스예요. 사회생활을 한 지 좀 됐는데도 딸이 연애도 안 하고 점점 나이만 들어가니 엄마가 걱정되셨는지 여기저기 선자리 좀 알아봐달라며 말하고 다니셨어요. 엄마가 저를 좀 많이 아끼시거든요. 결혼하기 전까지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으니 걱정하실 만도 했죠. 그러다 보니 선을 보게 된 거고요. 남편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남편에겐 그간 사귄 여자가 몇 있었지만 다들 시모 마음에 들지 않아 헤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사람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구한 맞선 상대가 저였고요. 시모는 저를 보기도 전에 이미 평가를 다 내려놓은 상태더군요. 부모님이 평범한 회사원인 건 마음에 안 들지만 제가 약사인 건 마음에 든다고요. 그렇게 남편과 만나게 됐고 생각보다 잘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됐죠. 네가 우리 아들보다 4살 어리다고 했지? 다행이야. 어려야 해도 잘났지. 예, 나는 다른 건 안 바란다. 애만 낳아주면 돼. 우리 아들이 외아들이지 않니? 게다가 늦음하게 낳은 아들이라 참 귀하게 키웠어. 그래서 손주 가지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생각인가 싶었어요. 아이가 결혼의 최종 목표라니. 물론 저도 아이를 좋아하긴 했으니까 가지고 싶긴 했죠. 아이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일단 시모 말에 알겠다며 고개 정도는 끄덕여줬어요. 예, 딸은 안 돼. 첫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해. 그 뒤에는 딸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렇게 당부하는 시모를 보며 참 걱정도 팔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임신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라는 걸 그 뒤에 깨닫게 됐죠. 따로 피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더군요. 무려 3년 동안이나 애가 생기지 않으니 시모는 점점 모진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시부가 보지 않을 때만 몰래 말이죠. 너 도대체 애가 왜 안 생기는지 알아보긴 했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집안에 들어왔으면 최소한 사람 구실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애도 안 낳는 게 무슨 며느리야? 너 이번 해에는 무조건 애 가져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머님, 저도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이한테 같이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자신만만한데 뭐 알아보고 싶어도 알아볼 수가 있어야죠. 너 설마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세상에, 임신 못하는 건 다 여자 탓이야. 네 탓이라고. 너 혼자 가서 알아보면 될 걸 왜 우리 아들까지 건드려? 이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요즘 난임 검사는 부부가 같이 가야 하는데 말이죠. 어머님, 병원에는 부부가 같이 가야 해요. 제가 없는 말 지어내는 것 같으세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오빠가 협조 안 하면 저도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매일같이 저만 괴롭히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 그게 곶감니? 검사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 나한테 그런 거 이야기해서 어쩌자는 거야? 어머님이 지금 저를 불임으로 단정짓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빠가 협조 안 하면 검사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결국 그렇게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1, 2년째까지는 좋게 좋게 네네 어머님 하고 지나갔지만 3년쯤 되니 시모의 발언 수위가 세져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만 죽자고 괴롭히니 짜증이 났고요.
또 이렇게까지 화를 낸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시모가 어이없게도 친정엄마에게 이 문제를 따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3년 동안 임신이 안 되냐고요. 친정엄마야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아주 선을 넘더랍니다. 이런 식이면 결혼 물러야 한다고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시모에게 그런 소리를 들은 게 더욱 화가 나는 이유는 사실 친정엄마도 불임이었기 때문이에요. 친정엄마는 새엄마로 저와 오빠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본인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니 저희들에게 더 큰 애정을 쏟아주셨죠. 그 덕분에 저희 남매는 어린 시절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컸고요. 그런 엄마의 아픔을 알기에 도를 넘은 시모의 발언에 저도 강하게 나갔던 거예요. 게다가 시모의 만행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시부가 없을 때만 저를 괴롭혔거든요. 시부는 사회복지단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도덕적으로 그런 일을 보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며 바로잡는 분이셨거든요. 아무래도 좋은 일을 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 며느리가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구박받는 걸 두고 볼 리가 없었죠. 이를 알고 있는 시모는 시부가 볼 때면 착한 천사처럼 굴며 가증스럽게 굴었고요. 한약까지 지어다주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때가 제일 소름 돋았어요. 예, 이거 몸에 좋은 한약이다. 네 몸이 허해서 그런 것 같아 한의원 가서 지워왔어. 잘 먹고 이번에는 손주 볼 수 있도록 노력해라. 알았지? 이럴 때마다 정말 닭살이 오스스 돋을 정도로 끔찍했어요. 지금까지 어떤 폭언을 했는지 다 아는데 그렇다고 시모한테 미쳤냐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시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허허 웃고만 있었으니 항상 억울하기만 했죠. 자연 임신이 3년쯤 안 되니 사실은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 대신 친정엄마에게 부탁해 불임 검사를 해보러 가기로 했죠. 걱정은 됐지만 엄마가 불임이어도 괜찮다고 말해줘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그렇게 검사를 하고 나왔는데 정상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런 이상 없다고요. 초음파 검사, 피 검사, 호르몬 검사, 조영제 검사 모든 것에서 정상으로 나왔어요. 옆에 있던 엄마가 울컥해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잘 됐다. 잘 됐어. 나 사실 속으로는 걱정 정말 많이 했어. 그 옆엔 내가 너한테 또 나쁜 소리 할까봐. 너 상처받을까봐 이야기 안 했는데 진짜 나쁜 말 많이 했어. 너희 시어머니. 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건 이야기하기 싫어. 너한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래. 그냥 나쁜 말 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 뻔하지. 하자 있는 며느리라고 욕했거나 자기 아들 장가 잘못 보냈다고 했지? 뭐 그런 말 아니었어? 설마 너한테도 그런 소리 한 거니? 이 미친 여편네가? 내 딸이 정상인데 왜 그딴 소리 하고 난리야? 어쩐지 나한테 전화해서 너 낳을 때 도대체 뭔 짓 했냐고 묻더라. 내가 질문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얼마나 태교를 잘못했으면 딸이 애도 못 낳고 등신처럼 있냐고. 짐작보다도 더 모욕적인 말에 어이가 없어서 엄마만 쳐다봤어요. 아차 싶었는지 엄마가 눈을 쓱 피하더군요. 그런 말 들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상처받을까봐 겁내시는 것 같았죠. 그때 친정엄마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더군요. 슬쩍 발신인을 봤더니 시모였어요. 엄마가 전화를 받으려고 하길래 얼른 뺏어서 대신 받았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한테는 왜 전화하셨어요? 너 지금 친정에 가 있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오늘 엄마랑 난임병원 가서 검사하고 오는 길이에요. 진단서 지금 당장 보내드릴게요. 궁금해 하셨잖아요. 제가 불임인지 아닌지. 모든 검사 결과 다 정상으로 나왔으니 이제 남편 차례네요. 아들 데리고 병원 다녀오세요. 그러고 나서
누가 불임인지 따져보자고요. 네가 불임이 아니라고? 네, 검사 결과지 못 믿겠으면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직접 확인받으시든가요. 이 근방에서 제일 유명한 난임병원 의사한테 검사 받았으니까요. 왜 저번에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상이고 남편 검사를 빨리 해봐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세요. 남편이 저하고는 병원조차 안 가려고 하니까. 지금 꼴랑 병원 검사 하나 가지고 기고만장한 거야? 우리 아들도 정상으로 나오면 그때는 어쩔 건데? 검사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나 하고 왔거든요. 정상으로 나오면 다시 병원 가서 시험관이든 뭐든 해봐야죠. 그런데 그것도 남편이 병원을 가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무슨 말 하셨는지 제가 다 들었어요. 지금부터 통화 내용들 자동 녹음되도록 설정해 둘 거니까 만약 한 번만 더 저와 엄마 모욕하시면 그 녹음본 바로 아버님한테 전송할 거예요. 아버님이 얼마나 엄한 분이신지 잘 알고 계시죠? 시부를 들먹이며 화내자 시모가 깜짝 놀라더군요. 무슨 그런 일을 애 아버지한테까지 말하니? 그런다고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제 말은 안 믿으셔도 녹음을 들으면 믿겠죠.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될 텐데. 여태껏 아버님 계시는 데서만 잘해주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척도 하지 마세요. 남편 병원만 데려가시면 저희끼리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죠. 천하의 시모도 시부를 이길 순 없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으름장 놓은 뒤로는 시모가 친정엄마에게 전화 왔는 일이 끊겼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남편에게 가서 닥달했죠. 나 정상으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너 당장 병원 가서 검사 받아와. 결과를 알아야 시험관을 하든 뭘 하든 하지. 어이, 나는 괜찮다니까. 진짜로 아무 문제 없어. 결혼하기 전에 검사했었는데 정상이라고 판정 났다고. 그때랑 지금이랑 몸 상태가 같아? 벌써 4년이 지나가는데. 네가 이럴수록 나만 피곤해지잖아. 너희 어머니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 줄 알긴 해.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괴롭히는 수준이라고. 엄마 잔소리 정도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지. 둘 다 문제 없으면 애는 언젠가 생길 거야. 한 5년쯤 더 뒤에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와, 진짜 협조를 안 한다 이거지? 너희 어머니가 병원 가자고 했을 때도 이랬어? 어? 엄마는 나한테 병원 가자고 안 했는데? 난 문제 없을 거라고 신뢰하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그게 맞는 거지. 날 좀 믿어봐. 계속해서 말만 돌리고 제대로 대답도 안 하는 남편 놈을 보며 골치가 아파졌어요. 둘 다 정상인데 애가 안 생긴다면 시험관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 놈은 시험관은커녕 병원에 갈 생각조차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남편과 옥신각신 싸우다가 또 허송세월만 보냈죠. 여전히 자연 임신은 되지 않았고 남편의 협조마저도 없어졌어요. 잦은 야근과 출장으로 함께 있을 시간마저 줄었죠. 그런데 병원 검사 후 2년쯤 더 지났을 때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어버렸지 뭐예요. 친정 부모님 댁에서 하룻밤 자고 오려던 날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아버지와 결혼하면서 외할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고 친정엄마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듣고서는 최근에 연락이 다 파해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외할아버지를 뵐 때 저도 같이 가기로 했죠. 엄마가 묘하게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이라 전날 가서 엄마에게 힘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박을 하겠다고 남편에게 말해뒀고요. 남편은 흔쾌히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혹시 같이 가겠냐고 물으니 이번 말고 다음에 함께 만나겠다고 했어요. 하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 저 혼자 친정으로 향했죠.
그날 저녁에 오빠네가 먼저 친정에 도착했어요. 오빠 부부와 애 둘이 방을 먼저 차지해버리니 잘 곳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밥만 먹고 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엄마에게는 내일 약속 장소로 직접 나가겠다고 하고서요. 그렇게 외박용으로 싸뒀던 짐을 정리하고 안방에서 쉬는데 갑자기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와이프? 오늘 없어. 친정 갔거든. 나도 자기 보고 싶지. 지금 집에서 쉬기만 하고 나갈 거야. 당장 보고 싶어도 좀만 참아요. 만나자마자 끌어안아 줄 테니까. 뽀뽀? 그것도 당연히 해줘야지. 원하는 곳 있어? 순간 TV를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더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대화였지만 너무 민망해서 수위를 조절한 게 저 정도거든요. 누가 들어도 바람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였죠. 안방과 현관이 직각으로 있어 서로 아예 보이지도 않았고 또 제가 안방 안쪽에 있어서 남편이 빨리 눈치를 못 챘는지 대화가 계속되더군요. 상간녀가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웃음소리가 안방까지 넘어왔어요. 내 몸이 반응하는 건 자기뿐이야. 우리 와이프한테는 끄떡도 없다니까. 아주 볼 때마다 속 터져요. 애 가지고 싶다고 얼마나 징징대는지. 애가 족쇄라는 걸 그 사람은 몰라. 이대로가 더 자유롭고 자기한테 좋다는 걸 왜 눈치 못 챌까? 끝까지 듣고 있다가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아서 안방에서 확 나왔죠. 남편은 시계와 반지 같은 걸 빼서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고 있더군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얼굴을 한 저를 발견하자마자 깜짝 놀란 남편놈이 황급히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여보, 당신 오늘 친정 가기로 한 거 아니었어? 지금 그걸 물어볼 때야? 방금 그 여자 뭐야? 그 통화 내용 뭐냐고. 너 지금 바람 피워?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애를 가지려고 애썼는데 어쩐지 요즘 많이 늦는다 했어. 바람 피운다고 늦었구나? 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래, 바람을 피우기는 했어. 하지만 내 마음까지 준 건 아니야. 그냥 관계만 하려고 그런 척만 한 거야. 진짜로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태연스레 이러는 걸 보면 정말 정신 나간 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을 나한테만 줘? 무슨 개똥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말을 내가 믿겠어? 마누라한테는 몸이 반응을 안 한다며? 야,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네가 인간이야? 내가 애 못 낳아서 네 엄마한테 어떤 수모를 당하는데 너는 지금 여기서 날 비하하면서 탕간녀랑 시시덕대고 있어? 짐승보다 못한 놈? 네가 아랫도리를 놀리고 돌아다니는 통에 애가 생길 수가 없었겠네. 어? 여보,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고 나가. 당장 나가. 너랑 같은 이불에서 잠 못 자니까 당장 나가라고. 결국 남편을 내쫓고서야 분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어요. 그러면서도 또 상간녀한테 가서 더러운 짓이나 하지 않을까 싶어 짜증나더라고요. 이런 더러운 기분으로 도저히 외할아버지를 뵐 수 없을 것 같아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몸이 안 좋아 내일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화가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그간 잠잠하더니 꼭두 새벽부터 또 임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예, 너희 요새도 아무 소식 없니? 아니, 남들 다 있는 손주 왜 나만 없어? 아무래도 이상해. 검사 결과에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왜 애가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왜 애가 안 생겼는지 이제 알 것 같은데요. 그 사람 저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그 여자들한테 아랫도리 휘두르고 다니느라 애 만들 씨가 없었겠죠.
뭐? 지금 우리 애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말이야? 네. 어제 제가 그거 알고 얼마나 열받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애가 왜 안 생기냐고 묻지 마시고 어머님 아들한테나 물어보세요. 왜 딴짓하고 돌아다니냐고. 그런데 화를 낼 줄 알았던 시모가 잠시 조용하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 됐구나. 너 붙잡고 있느니 다른 여자한테서 애 보는 게 더 빠르겠다. 바람 피운 아들놈 욕을 같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자식이 어떤 놈인지 알고 부끄러워하기만이라도 바랬는데 시모는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더군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거 알고서도 그런 말을 해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가 문제니? 싫으면 이혼해. 난 안 말린다. 네 직업이 좋아서 결혼시키긴 했지만 애를 못 가지면 말짱 꽝이잖아. 이참에 누가 내 손주 먼저 가지면 걔를 데려와서 며느리 삼으련다. 끝까지 정신 나간 발언을 한 시모가 전화를 끊었어요. 열받아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한 20분쯤 뒤에 친정엄마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한창 외할아버지를 만나고 계실 텐데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받았죠. 예, 너 무슨 일이 있어? 방금 너희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했어. 전화? 그 할망구가 뭐라고 했는데? 아니, 너 다시 데려가라고. 자기 아들한테는 필요 없다면서 막말하던데 지금 뭐 문제 있는 거 맞지?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대체 무슨 자격으로 엄마한테 그딴 소리를 해? 바람 피운 건 지 아들놈인데. 뭐?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그거 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 상간녀한테서 애를 보는 게 더 빠르겠다고 하더라고. 내가 진짜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해? 네 남편은 뭐래? 싹싹 빌어? 자기가 진짜 마음을 준 건 나뿐이래. 정신 나간 소리지. 그럼 몸은 아무데나 막 주고 다녀도 되는 거야? 쓰레기 같은 놈이 그 상황 모면하라고 아무 말이나 한 거야. 아, 어쨌든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도 지금 바쁘잖아.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는 친정엄마의 전화를 겨우 끊고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과 통화한 상간녀의 정체도 알아냈죠. 술집 여자더군요. 정말 잠깐의 유흥으로 만난 건지 아님 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난 건지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흔쾌히 저를 만나러 나오더군요. 핸드폰 녹음을 켜둔 상태로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다는 말을 증거로 남기려고요. 생각보다 정말 어린 여자였어요. 20대 중반처럼 보였죠. 그 여자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오빠랑 결혼이 하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돈 좀 받고 즐기고 뭐 그게 끝이죠. 이 관계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어찌됐건 그 사람이 저를 배신한 거예요. 그쪽도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았으면 관계를 끊었어야죠. 제가 왜요? 서로 주고받는 가벼운 관계잖아요. 그리고 이 아저씨 좀 유명해요. 유명하다니? 여자 엄청 많거든요. 오래 만나지도 않고 애들 골라가며 만나고. 나 말고도 만나는 여자 되게 많은데 와이프가 몰랐다는 게 더 대단한데요? 뭐라고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만나는 애들이 적어도 3명쯤 될걸요? 그 전에 만난 여자들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신기하죠? 그 아저씨 피임도 안 하는데 애 생긴 여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 이유를 얼마 전에 알았잖아. 이 아저씨가 여자들 책임 안 질 생각으로 아예 정관 수술을 했대요. 술 마시고 얼마 전에 그 이야기 해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긴 그렇게 아랫도리를 돌려대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 거면 뭔가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자들이랑 놀려고 정관 수술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톡톡히 들었는걸요? 어디서 했는지 병원까지 알려주던데. 머리에 열이 너무 오르는 것 같아서 무심결에 이마를 짚었어요. 이건 답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도 모르겠네요. 잔뜩 충격받은 채로 남편에게 당장 말했어요.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이혼해줘. 여보, 바람 한 번에 무슨 이혼이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왜 이혼 안 해줘? 이혼하고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내가 왜 너 같은 미친놈이랑 같이 살아야 해? 내 인생을 위해서 제발 눈앞에서 좀 꺼져. 그러자 남편놈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제가 너무 철벽처럼 온몸으로 거부해서 할 말을 잃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놈을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죠. 너 진짜 웃긴다.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혼을 요구하니? 이혼하자는 말도 우리 아들이 해야 맞지. 내가 여태 참아준 게 몇 년인데 애도 못 낳는 년 며느리 취급해주며 데리고 있었더니 뭐? 이혼? 네가 뭐가 잘났는데? 애도 못 낳은 하자품 주제에 뭐가 잘나서 이혼 요구야?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우리가 위자료라도 줄 것 같아서 그러지? 애 못 낳은 건 너니까 위자료는 절대 못 준다. 법대로 하자고요, 법대로. 내가 애 낳는데 문제없는 정상인인 거 병원이 알아서 증명해 줄 테니까. 그리고 당신 아들 바람 피운 것도 증언해 줄 여자들 한 트럭이니 걱정 말아요. 지 새끼가 어떤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면서 목소리만 크면 단 줄 알아요? 이렇게 소리칠 시간에 아들놈 정신이 제대로 박혔는지나 알아보세요.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 더러운 종자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다 받아냈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서류가 정리되는 날 짐을 모두 챙겨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시부모가 신혼집에 찾아왔더군요. 남편은 이 신혼집을 계속 쓸 생각이었는데 집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 차액을 저한테 지급해야 했거든요. 그걸 시부가 대신 내주기로 한 상황이었고요. 뭐 여기서 여자들과 난잡하게 지내든 말든 이제는 상관없으니 조용히 가려 했는데 시모가 뜬금없이 소금을 가져오더니 현관과 베란다에 엄청 뿌려대는 거예요. 순간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시모 얼굴 일그러지는 거 한 번이라도 구경해야 속이 풀리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말해주었죠. 두 분, 저희 사이에 왜 애가 안 생겼는지 아직 모르시죠? 저는 이제 알아요. 아드님 상간녀가 저한테 말해줬거든요.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안 듣는 척하면서 귀를 쫑긋하며 세우더군요. 그러면서 힐끔 쳐다보길래 웃으며 이야기해줬어요. 사실 저 사람 데리고 논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혼외자가 한 명도 없을까요? 제가 만난 술집 아가씨가 얘기해주더라고요. 저 아저씨 마음 편하게 여자들 만나고 다니고 싶어서 정관 수술했다고. 정관 수술이라는 단어에 시모와 시부 얼굴이 정말 야자처럼 변해버리더군요.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거 네가 만들어낸 말이지? 이거 들어보세요. 상간녀가 저한테 다 가르쳐줬거든요. 남편이 얼마나 난잡하게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는지, 그리고 여자 만나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지. 그래놓고 날 기만하고 애 못 낳는 여자 취급을 해? 상간녀와의 대화 녹음을 들은 시부와 시모는 완전히 열받았어요. 남편놈은 다른 방에 있다가 뒤늦게야 뛰쳐나오고서는 상간녀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변명을 하기 바쁘더군요. 아버지, 엄마,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이 미친놈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애가 없어서 네 마누라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데 넌 여자 만나려 수술을 했다고? 이놈아,
이런 거였으면 내가 이혼에 찬성도 안 했을 거다. 너 정말 저게 사실이야? 네가 스스로 묶은 거야? 그거 풀 수는 있어? 다시 애 가질 수는 있는 거냐고. 시부와 시모의 반응은 아주 달랐죠. 시부는 남편이 여자 만나려고 수술까지 하고 이혼당했다는 점에 열받았고, 시모는 그저 남편 놈이 애를 다시 가질 수 있는지만 신경 쓰더군요. 아버님, 그런데 사실 이혼한 건 남편보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아버님 없을 때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시죠? 저한테는 애 못 낳는 하자품이라고 하셨고, 친정 어머니께는 전화로 어떻게 그런 딸을 시집 보낼 생각을 했냐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사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죠? 아, 그리고 저보다 상간녀한테 손주 보는 게 더 빠를 거라는 말까지 했었죠? 명백히 이 인간이 잘못한 건데 왜 제가 다 뒤집어 쓴 건지 모르겠네요. 여태껏 말하지 않았던 걸 터뜨린 순간 시부의 얼굴이 벌겋게 물들었어요. 당신 미쳤어? 노망이라도 난 거야? 어떻게 사부인한테 그런 말을 해? 아들이 그런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들이 자기는 멀쩡하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사돈댁한테 그렇게 말한 거지. 나도 아들이 바람 피운 거 처음부터 알았으면 그런 말 안 했을 거라고요. 이 여편네야, 그걸 말이라고 해? 알고 모르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애초에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을 왜 하는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대서 이런 일을 만드냐고? 시부가 소리를 지르는데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전화였는지 시부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 바쁜 일 아니면 이따가 내가 다시 전화할 테니까. 뭐? 그 기업 사장님이 기부를 안 하겠다고 했다고? 왜? 우리 단체에 그만큼 기부해주는 사람 없어. 당장 무슨 일 때문인지 알아봐. 뭐? 이유가 딸 때문이라고? 그게 뭔 소리야? 어리둥절해하는 시부에게 진실을 말해줬어요. 아버님 단체에 매년 통 크게 기부하는 그 사업가가 저희 외할아버지거든요. 상견례 때는 엄마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못 나오셨는데 얼마 전에 화해하고 잘 지내고 계세요. 오늘이 제 이혼 서류 완전히 정리되는 날이라고. 아마 엄마가 외할아버지에게 그간 있었던 일 다 이야기하신 모양이네요. 어머님이 아드님한테 약하신 것처럼 외할아버지도 저희 엄마한테 약하시거든요. 사실 엄마 입장에서 이런 일 그냥 넘기긴 힘들잖아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한테 그동안 얼마나 시달렸는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세요. 그러자 얼굴이 새파랗게 된 시부가 시모의 어깨를 쥐고 앞뒤로 흔들어댔어요. 아까 화냈던 것은 그저 장난인 양 행동이 아주 거칠어졌더라고요. 내가 당신 때문에 언젠가 이런 사달이 날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고. 이대로 회사 다 말아먹게 되면 나 당신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이 옆에 내가 마음이 편협하고 좁아 터졌어도 크게 사고는 안 치길래 놔뒀더니 이렇게 결국 아들놈이랑 쌍으로 사고를 쳐? 그리고 너 재산 분할 대신 못 해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앞으로 10원짜리 하나 빌릴 생각하지 마. 당신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내 허락 없이 돈 한 푼 쓰지도 마. 그냥 입도 뻥긋하지 말고 죽어 지내라고. 여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입 닥치지 못해? 이 꼴을 보고도 대꾸할 생각이 들어. 지금 당장 이혼 안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하려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짓 하면 그때는 진짜 당신 내쫓을 줄 알아. 자식 강제로 이혼시키고 남편 재산까지 다 털어먹었다고 하면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겠지. 분노에 가득 찬 시부의 샤우팅을 들으니 그제야 속이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믿고 있던 자식놈에게 발등 찍힌 기분이 어떤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느꼈을 거예요. 사실 한 번쯤은 시모의 밉살스러운 면상이 구겨지는 꼴을 보고 싶었나 봐요.
마지막까지 고민했거든요. 남편놈 치부를 이야기할까 말까 하고요. 그런데 소금을 뿌리며 부채질하는 시모를 보니 당장이라도 이야기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결국은 자기 손으로 화를 부른 거죠.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마지막에서야 뒤통수 때린 놈이 사실은 자기 아들이란 걸 알려준 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친정엄마가 이야기해줬어요. 전 시부와 전 시모가 외할아버지 회사에 찾아왔었대요. 우리 딸,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외할아버지한테 부탁해서 그 사람들한테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했어. 후원이며 기부 다 뺐으니 그 집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을 거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자기들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야.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지. 사실을 모르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알고서는 절대 못 넘어가. 매년 그렇게 풍족하게 운영하다가 그 큰 금액이 사라져서 그런가. 얼마 전에 네 전 시부모가 나랑 네 외할아버지 찾아왔던 거 있지? 찾아왔었다고? 엄마 또 무슨 짓 당하진 않았어? 당하긴 네 외할아버지가 있었잖아. 세상에. 그 둘이 같이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연신 사과를 하는데 그 여자는 아직도 정신 덜 차린 게 확실해. 입으로는 죄송하다 하는데 억울해 죽겠다는 표정이더라니까. 그게 눈에 다 보이는데 왜 용서를 해줘? 결국 내가 그랬지. 우리 딸한테 상처 준 사람하고 연관되고 싶지 않다고. 결국 후원이며 기부며 다시 못 받고 나가는 길에 너희 전 시부가 이러더라. 정신 나간 여편네 하나 때문에 회사 다 말아먹게 생겼다고. 그 조용하던 사람이 그러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아니? 네 전 시모는 나한테 욕하고 난리칠 때 이런 일 생길 줄 상상도 못했겠지? 진짜 속이 시원하더라. 정말 듣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하긴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 후에 친정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애도 없었던지라 조금은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다만 직장은 옮기기로 생각했어요. 그 직장에 다니면서 결혼 생활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좀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종종 그때가 떠올라 버리기도 했고요. 그때 마침 페이닥터로 일하던 오빠가 마침내 개원 자금을 모아 개원을 하게 됐어요. 꽤나 번화가에 위치한 새 건물의 3층에서 오픈을 하기로 했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건물의 1층에 약국을 개원하기로 했죠. 자기 돈으로 개원한 오빠와 다르게 외할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혼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죠. 저는 마음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사람과 만났고 재혼을 해서 아이도 낳았답니다. 쌍둥이를 낳고 뱃속에 벌써 30주가 다 되어가는 아이가 또 있죠. 남편은 참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을 만날 때 다른 무엇보다 여자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살폈어요. 이혼으로 받은 상처가 너무 컸었거든요. 그런 남자는 애초에 거르고 싶었어요. 다행히 그는 전 남편과 달리 가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예전에 당했던 무시와 모멸을 모두 잊고 즐거운 생활을 하던 그때, 정말 우연찮게도 손님으로 찾아온 전 시모와 전 남편을 마주하게 됐어요. 퇴근 전 마지막 손님이 들어와서 알바생이 처방전을 가져다 주더군요. 그런데 처방전에 쓰인 이름과 생년월일이 전 남편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처방약의 종류를 보고는 빵 터져버렸죠. 발기부전 치료제였거든요. 약 제조하면서도 웃음을 겨우 참아야 할 정도였어요. 도대체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발기부전이 된 걸까? 그렇게 여자 만나는 걸 좋아하던 남자였는데 말이에요. 새어나가려는 웃음을 꾹 참으며 약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전 시모와 전 남편이 함께 떡하니 서 있더군요.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약을 받을 때까지 어머니를 끌고 다니는 건지,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일지도 모르죠. 전 시모가 아들을 내내 끌고 다니는 걸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최대한 웃음을 참으며 전 남편 이름을 불러 약을 내줬어요. 전 남편이 약을 받으러 와서는 제 얼굴을 보더니 썩은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전 시모도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었고요. 이름이 똑같아서 긴가민가 했는데 아이고, 잘 못 지내나 보네요. 도대체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런 약을 다 드시고. 여태 그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서 귀를 막고 지냈거든요. 지인들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할 때도 일부러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약까지 받아 먹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줄은 몰랐죠. 정관 수술을 해도 다시 풀면 생식 능력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 남편 놈은 예후가 그리 좋지 않았나 봐요. 아니면 5년간 너무 놀아대는 통에 힘이 다 빠진 것일 수도 있죠. 재혼을 했으면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안 보이고 와이프가 아닌 어머니를 끼고 다니는 걸 보니 상황은 뻔했어요. 애도 없이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놀기 좋아해서 정관 수술까지 한 놈이 정작 필요할 때는 기능을 하지 못해서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코미디 같았어요. 초조해하는 남편 얼굴 보니 얼마나 웃기던지요. 그 와중에 전 시모는 만삭인 제 배를 보더니 얼굴을 구기더라고요. 그렇게 구박하던 며느리는 임신이 잘만 되는 상황이었고 아들은 한순간 불장난하려다가 진짜 고자가 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그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이제 저한테 임신을 못한다느니 그런 소리를 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할 정도였어요. 바퀴벌레도 제 짝이 있다더니 그래, 너도 용케 또 시집은 갔네. 너 같은 애도 좋다고 해주는 남자가 있었니? 아니, 네가 오죽 매력이 없었으면 우리 아들이 바람을 그렇게 피웠겠냐고. 솔직히 이혼한 거 우리 아들 탓만은 아니지? 너도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너한테서 애를 보고 싶었으면 우리 애가 정관수술을 왜 했겠어? 그 성격 여전하시네요. 자식놈 못난 건 인정도 안 하면서 남 평가는 아주 신랄하게 하는 그 못된 성격이요. 근데 어쩌죠? 저요, 이제 그쪽 집안 며느리 아니에요. 이 사람이랑은 이미 남남된 지 오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데요. 매력이야 남편한테만 있으면 되고 그 매력 충분하니 애까지 생긴 거죠. 아드님은 그렇지가 않아서 이런 약을 드시는 거겠지만 지금 아주머니 아드님 몸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신랄하게 말해드려요. 약사로서 해드릴 말은 많은데 이 약이 뭔지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알고서 이야기하세요. 좀 알고서. 그리고 말은 바로 하세요. 아드님이 왜 저 때문에 수술한 거예요? 수많은 여자들이랑 편하게 놀아대려고 수술한 거지. 와이프는 애 못 가진다고 구박받는데도 수술한 거 말도 안 하고 숨기고 그래놓고 반성도 안 했으니 몸이 저딴 꼴이 된 거죠. 어디 어른한테 말을 그딴 식으로 하니?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일 잘하고 능력만 있으면 되지. 그럼 이 약은 왜 처방받았어요? 평생 일만 하고 살면 되지. 이제라도 애 보고 싶어서 용 쓰시는 것 같은데 며느리로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요? 게다가 이 근방에는 소문도 파다하게 났다던데. 아주머니 아들이 바람을 너무 많이 피웠다고. 너 진짜 이제 막 나가자는 거야? 감히 내 아들을 그딴 식으로 이야기해? 전 시모가 막 싸움에 시동을 걸렸는데 그때 재혼한 남편이 등장했어요. 쌍둥이들을 유모차를 태운 채로요. 여보, 쌍둥이들 데려왔어. 아직 일 안 끝났어? 손님 계시네? 그 순간 남편의 눈이 제가 들고 있던 약봉투로 향하더군요. 바로 어떤 약인지 눈치챘는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줬어요. 여보, 나 나가 있을 테니까 끝나면 얘기해줘. 재혼한 남편이 부자연스럽게 나가자 전 남편 얼굴이 시뻘겋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그 약을 전 남편에게 건네며
이렇게 말해주었죠. 당신한테 부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 먹고 빨리 애가 생겼으면 좋겠어. 셋이나 키워보니까 역시 애들은 많을수록 좋더라고. 하긴 당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애가 없는 게 이득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이 약 필요 없지 않아? 아, 뭐 즐기려면 필요는 하겠지. 뭐 많이 즐겨. 약의 힘을 빌려줘라도. 능력이 없으면 약이라도 먹어야지. 야, 너 우리 앞에서 유세했더니? 애 못 낳는다고 욕먹다가 셋이나 낳으니까 우리한테 떵떵 소리치고 싶었냐고. 너도 정말 속물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아들을 욕보일 수가 있어? 누가 누굴 욕보여요? 아주머니가 저를 욕보였겠죠. 저한테 했던 말은 욕 아니고 무슨 근황 토크였어요? 누가 들어도 시비 거는 말이었는데. 그리고 유세는 무슨 유세? 제발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고 다니세요. 이래서 사람 앞날이라는 건 모르는 거죠. 아주머니는 자식이 이런 약 먹게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알았으면 며느리한테 그런 말 하지도 않았겠죠. 아무래도 아주머니가 마음을 너무 독하게 써서 하늘이 아드님을 버린 것 같네요. 그런 거 아니고서야 정관수술 후유증이 왜 발기부전이라는 결과로 나타났겠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마음 곱게 쓰세요. 귀한 남의 딸한테 상처 주지 말고. 아니,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든가. 또 누구 인생 망치려고? 전 시모는 제 말을 듣더니 화가 났는지 부들부들 떨더군요. 하지만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 남편을 힐끗 보더니 결국은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뒤에서 멍청이 서 있기만 하던 전 남편 놈도 후다닥 따라 나갔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나서 가게 안에 놔뒀던 소금 단지를 들고 나갔죠. 그리고 전 시모와 전 남편 뒤에 소금을 뿌려댔네요. 2번 다시 찾지 않을 걸 알지만 재수 없는 건 맞잖아요. 글로 쓰다 보니 진짜 저도 힘들게 살았다 싶네요. 그래도 지금 행복하면 그만이죠. 여러분도 과거는 잊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